풀이할 사주 있으세요? 사례모음집에서 찾으셔도 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셔도 되고.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좀 있는데요. 네, 지금 방에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니, 제가 방에는 못 들어가는데 네. 방에는데요. 네, 보이기, 저 신청을 했거든요. 무슨 신청이요? 여기 그 세원 그 학교에.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다 되실 텐데, 사례 모임 같은 것도 받으셨어요? 아니, 예, 다 듣는데 네. 제가 이 아프리카 TV는 못 들어가고요. 네. 그 세원 학교에다가 네. 84년 2월 28일째가 신청을 했거든요. 아, 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해드릴게요. 어디에 신청하셨어요? 세원 학교 했는데요. 신청자 거기 풀어달라는 건데. 아, 강의 관련 문답이요? 아, 여기 댓글로 쓰셨네요. 네. 예, 그러면 이거 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게시판에다가, 풀어달라고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쓰셔가지고, 그거를 먼저 풀게요. (84년)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주가 이제 자시예요. 그러면은 자시는 좀 다르죠. 자시면은 인시이별에 의해서 풀어야 돼요. 잠깐 칠판을 잠깐 볼게요. 기존 사주학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 사주학은 요리로 칠판으로 옮기고요. 네, 기존 사주학은 잠깐만요. 카메라가 작동을 잘 안 하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이제 칠판이 보이시죠? 기존 사주학은 자시에서 날짜를 변경을 해요. 날짜 변경. 그러니까 자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이제 일주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시로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보니까 잘 맞아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자시의 날짜 변경하는 거를 자시 이빌이다. 자시면 하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시에서 날짜를 변경하는 거를 인시 이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모든 기존의 사주학이 전부 자시의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사주 명식을 뽑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시하고 이제 축시는 기존의 사주학으로 하면 사주가 안 맞아요. 못 맞춰요. 그런데 인시부터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하면 사주가 맞아요. 그러면 자시와 축시를 어떻게 하냐면, 자시와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날짜를 변경하면 안 돼요. 아직 하루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날의 날짜, 전날의 일주를 쓰고, 그 다음에 일간에 따라서 시간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사주학의 역사가 한 1500년 정도는 됐는데, 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 20일로 하는 게 이게 맞겠느냐,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주가 옳고 그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고, 이런 뭐 기본 성격,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재능, 뭐 대인관계, 뭐 직업, 이런 걸 이제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성격도 알고, 재능도 알고, 대인관계도 알고, 직업도 다 알아요. 그래 놓고 10개의 사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10개의 사주를 가져다 놓고, 이 중에 이제 이 10개의 사주 중에 A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사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찾아봐라. 당신이 A라는 사람의 성격과 재능이나 대인관계, 직업 이런 걸 다 알면 사주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A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뽑아봐라, 그러니까 맞춰봐라 하면 아무도 못 맞춰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거는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보고 사주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사주를 가졌구나, 저 사람은 저 사주를 가졌구나 하고, 사주하고 사람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려낼 수 있어야 자시와 축시가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태 자시 축시를 가지고 날짜 변경해서 써왔는데 이게 옳고 그름을 구별을 못 해왔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대단한 충격이에요. 충격. 이 사주학이 여태 이래 왔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즉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사주를 구별을 못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 현상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는, 이 사람이 가진 사주를 찾아봐라 하면 아무도 못 찾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태까지 사주를 해왔느냐 하면,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예요. 쥐잡은 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역술인들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엉터리냐 그러겠는데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주를 가지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면, 즉 제가 얘기한 것처럼 A라는 사람이 있고 사주 한 대여섯 개까지 중에서 이 A라는 사람의 사주를 찾아라 하고 구별할 수 있다면, 즉 이게 이제 진위 판단이라고 하는 건데, 사주의 진위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자시와 축시는 틀렸다는 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시와 축시가 틀리는지 모르고 그냥 사주풀이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이 들으면 여태 이 사주학자들, 점쟁이들 전부 사기친 거다 이렇게 돼버릴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즉 A라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5명, 1, 2, 3, 4, 5, 5명의 사주를 갖다 놓고 이 중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겠죠. 찾아내라 하면 이거 아무도 못 찾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 이건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 아, 이런 얘기하면 기존의 역술인들 다 뒤집어져요. 말도 안 된다. 근데 사실이에요. 맞춰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맞춰봐라. 또 성격을 맞춰봐라. 재능 맞춰봐라.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못 맞춰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기존의 사주학이 틀렸다 하는 거는 믿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딱 갖다 놓고 이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 재능, 직업은 어떨 거며 부모 관계는 어떨 거며 이거 맞춰봐라 그러면 못 맞춘다는 뜻이에요. 충격이죠. 충격. 네.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맞춰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분의 사주가 이제 먼저 써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자시기 때문에 경자시죠. 근데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신묘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묘일이 아니고 다음 날이니까 임술일이 되겠죠. 임술일. 아, 임진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사주학을 배워가지고 진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저 정도의 실력이 돼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 사주가 맞다. 이거를 가려낼 수 있다 하면 이제 자시와 축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자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하루가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일주를 쓰고 신묘일을 쓰고 그 다음에 자시인데 신날에 자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자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주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주 명식과 육친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맞출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의 사주학자들은 이거 못 맞춰요. 원래 맞추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더 못 맞추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죠. 아, 칠판으로 옮겨야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그러니까 자시하고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제가 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옳아요. 그거를 맞추면 되잖아요. 맞추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론 가지고 많이 싸우지만 결과적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맞출게요. 하여튼 뭐 그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점쟁이한테 찾아오면 사주 이제 역술인한테 찾아와서 그냥 평생에 관한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선 물론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는 언제 올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이런 거죠.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긴 있네요. 일단 이렇게 이제 전체 사주를 평생의 사주 또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운,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이니까 여자분은 뭐 남편운. 이 관운이 남편운이기도 해요. 근데 여자분들도 요즘은 직장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직장운을 따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운하고 좀 나눠야 돼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관운하고 남편운을 좀 나눠야 되는데, 관운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승진을 말하는 거죠. 승진이라든지 얼마나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출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관운이고요. 남편운은 그냥 남편운이죠. 원래 이제 관운이라는 게 이제 정관을 가지고 보는 건데, 남편도 정관을 가지고 봐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운이 좋다. 그래서 여자인데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또는 뭐 공직을 가지고 또 사장님을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그렇게 좋은 남자를 얻느냐, 그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 그런 쪽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여자를 사회적으로 뭐 슈퍼우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원더우먼이라고 얘기도 하고, 팔방미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또 집안에서도 엄마 역할 잘하고, 이런 여자를 바라는데 실제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성공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 집안에서도 그러면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직장을 가지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이제 캐리어 우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살림 같은 거는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관운도 남편운도 내가 이제 여자인데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나눠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금전운, 또 뭐 자식운, 여자에게는 자식운이 중요해요. 남자한테는 그렇게 자식운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자식운이 아주 중요해요. 여자한테 그만큼 자식에 대한 비중이 커요. 여자의 삶에서는 자식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식운이 중요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자식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아요. 남자의 인생에서. 그래서 뭐 자식운을 그렇게 딱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비중이. 남자한테는 무조건 관운, 얼마나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에 관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자분한테는 반대로 사회적인 출세보다도 자식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항상 똑같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비중을 둬야 할까 이거를 좀 달리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똑같이 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한테도 출세, 여자한테도 출세,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남녀의 같은 이제 비중으로 사주를 볼 것이 아니고 좀 비중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지위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를 봐달라 그러면은 뭐 여자분도 사업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지 관운을 보고 또 남편을 보고 금전운, 자식운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집에 관한 운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사주가 사회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가정주부로서만 살 수 있는 사주인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여자 사주에 이 여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가정주부로서만 있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자인가를 보려면 이 일지를 많이 봐야 돼요. 일지. 그러니까 이 일지하고 중요한 것이 연지예요. 이 일지하고 연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뭐랄까 사회적인 활동력, 사회적 활동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연지와 일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연궁, 월궁, 일궁, 시궁 이렇게 궁이라고 하는데 궁에 따라서 의미가 원래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통 일을 안 하잖아요. 전통적인 여자의 삶의 모습에서는 여자는 그냥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표준 모델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그런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일지가 정제인 여자. 일지가 정제이면 전형적인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왜 그러냐면 이게 나잖아요. 일간이라는 게 나잖아요. 나는 요게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천간이고 지지인데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늘 이제 우주의 이치죠. 땅에 있으면 하늘과 땅의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땅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땅이 하늘을 떠받들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늘을 공경한다 그러는 거죠. 일종의 인간이 하늘을 공경한다. 하늘을 이제 보필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받든다. 뭐 이런 의미. 그런데 일지가 정제이면 이게 이제 정제가 뭐냐면 하우스예요.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하우스. 그냥 이제 집이죠. 즉 집안에만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집이 나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집이. 일지가 이제 일주가 난데 나는 일간에 있고 그러면 일지가 나를 떠받드는데 일지가 정제면 집이 나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형적인 가정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일지가 정제면 전형적인 가정주부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업을 가져보지 않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때때로 가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돈벌이를 못한다든지 뭐 다쳐가지고 뭐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부인이 나가서 벌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가피할 때는 부인이 나가서 벌겠죠. 상황이 이제 이런 특별한 그런 내가 벌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남자가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러고 있다면, 일지가 정제인 여자는 밖으로 나가서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집을 지키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가 일지가 정제면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없어요. 가정주부라는 말은 뭐냐면 주변 머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가가지고 뭐 영업을 뛴다든지,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좀 팔아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주변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잘 못하고 그냥 살림만 하는 여자. 네, 이런 경우죠. 그런데도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지가 편제라는 말은 뭐냐면, 편제는 집인데 집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이 있으면, 이게 집이면 이 집 안은 정제고, 집 바깥의 영역, 이거는 편제예요. 항상 정자가 들어가는 거는 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편자가 들어가는 건 양, 절대값으로 따지면. 그래서 편자는 다 남성적이고, 그래 바깥으로 향해요. 움직임이 바깥으로 향해요. 근데 정자가 들어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건 이제 음양학의 원리로서 그런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 바깥에 편자라는 건 집 바깥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큰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큰 돈이죠. 재물이라고 그러면 꼭 반드시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큰 재산, 큰 재산.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이나 큰 재산이 나를 떠받들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집 바깥에서 나를 떠받드는 거예요. 정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직장 같은 거 가질 수 있고, 또는 큰 재물이 나를 떠받드니까 나는 큰 재물을 바라고 살 수도 있고, 아무튼 큰 재물 또는 부동산이 나를 떠받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의 기본 베이스를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볼 게 일지도 마찬가지죠. 연지도. 연지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다 무슨 어떤 일이 다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분에 해당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일단 그 다음에 사주를 딱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오행이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나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분은 수기운이 많아요. 여기 임수도 있고, 개수, 그 다음에 지장간은 다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사주는 강한 기운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주를, 강한
오행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수기운이에요. 수기운이 가장 강해요. 지장간에서 가장 강해요. 천간에는 수기운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나는 잠재적으로 수기운이 강하지만 이 수기운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간이 바로 내가 바깥으로 드러낸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지장간이에요. 본질은 지장간인데 내가 바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천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천간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 또 내가 겪고 있는 세상. 이런 뜻이 있어요. 천간. 굉장히 중요해요. 천간을 보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보이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장간은 숨겨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지장간이에요. 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선 관운을 한번 볼게요. 관운. 이 여자분은 관운이 어떤가, 즉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으며, 또 남자운은 때에 따라서 남자운은 또 어떨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볼 수 있어요. 관운을 보고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이 관운이 정관이에요. 편관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관 가지고는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 지위. 편관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편관이 사주에 많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편관은. 그래서 일단 정관이 천간에 떠 있으면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천간에 정관이 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사회적 지위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뿌리를 내렸죠, 병화가.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남편의 운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회적 지위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남편은 남이에요. 나 말고 남편, 뭐 자식, 부모 다 남이에요. 그런데 사주는 원래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주 안에서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이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아요. 즉 이 정관이라는 게 남편을 그대로 지칭하지는 않아요. 지칭하지 않아요. 지칭 안 해요. 그럼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남편에 관한 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정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딱 남편이다, 이거가 아니고 이게 다 자기예요. 그럼 어떻게 남편의 일을 알겠느냐 하는 거는 뭐냐면, 남편으로 인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남편이 다친다든지, 뭐 남편이 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한다든지, 뭐 내가 남편과 관련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비로소 사주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주에 뭐 정관이면 이건 뭐 남자다, 뭐 식신이면 자식이다, 그리고 정관이 충이 들면 뭐 남편이 안 좋은 일이 있다, 또는 정관이 합이 들면 남편이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남편한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남편의 일이든 자식의 일이든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주는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자기의 일이에요. 다만 다른 사람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일단 일이 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남편한테 일이 있겠구나. 또는 뭐 자식한테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자 한다면 남편이 사주에 직접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일이 나타나고, 자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자식이 사주에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식의 일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나타나는 거지 사주에 남편이 직접적으로 뭐 있어가지고 딱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도 이제 여자분이지만 여자가 관운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남편을 직접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관이 천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정관 이런 건 사회적, 그러니까 지위가 높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권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 천간에 있어가지고 이게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기죠. 남편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집안에서 남편보다도 리더십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관이 있어가지고 뭐 남편 운이 좋아 뭐 이게 아니고 집안에서도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명령권을 가져, 집안에서도 명령권을 가져. 그래가지고 이게 집안의 리더가 된다는 거지. 이게 정관이 있어가지고 이건 딱 남편이 사주에 있네, 뭐 남편 복이 좋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주는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 일.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은 부모 사주가 따로 있잖아요. 부모님은. 또 남편도 남편 사주가 있고, 단지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 내가 나타나요. 운에서. 그래서 일단 관운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집안 내에서도 명령권을 가지고 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여튼 문제는 없어요.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됐으면 문제가 됐을 건데 연결이 됐으니까 문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제라는 거는 이제 직장이거나 이제 집의 일을 말하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여자한테도 정제는 직장이거나 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도 뿌리가 있고 여기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장이나 집에 관해서 이 뿌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분권을 말해요. 처분권. 정관도 뿌리가 내렸으니까 처분권이 있는 거예요. 처분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사고 팔고 또는 취하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직장이든 집이든 자기가 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면 나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사 갈래,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싫다 그래도 이사 가, 그러면 가야 돼. 남편 따라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남편 버릴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남편 잘라버릴래, 버릴 수 있어요.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천간에 있으면 이거는 내가 겪어요. 항상 보고 남편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직장이나 집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에 있을 때는 안 버려요. 잘. 예를 들어서 천간에 없다, 이게 여기도 정관이 아니고 여기도 정제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관과 정제를 늘 겪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천간에서 정관도 있고 정제도 있고 그러면 늘 내가 이 일을 겪어요. 늘 명령권을 행사하고, 또 남편의 일이 항상 곁에 있어야 되고, 또 정제가 천간에 있으면 나는 직장이든 집이든 항상 내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늘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이런 거를 내가 항상 일을 겪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직장운이나 집운이나 좋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처분권이 있어서 나 직장 다니고 싶어 그러면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딴 집으로 이사할래 그러면 이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늘상 내가 처분권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안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라 그러면 상사하고 싸웠다. 아, 나 직장 때려칠래? 때려칠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 없다. 사주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관이 막 야단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뭐 일 못해, 뭐 야단치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때려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처분권이. 그럼 나는 죽고 나서 하나 거기 매달려야 돼요. 회사에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나오지 마. 이래서 잘리는 거지 내 스스로 박차고 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 나 회사가 내가 뭐 그거 하나뿐이야? 나 딴 회사 구할래. 하면 뛰쳐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지금 요것만 봐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령권도 있고 자기의 자리운도 좋고 자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간에 이쪽에 겁재를 또 한번 보죠. 겁재는 돈이라고 했어요. 돈. 근데 신금도 그러고 경금도 그러고 지장간에 없네요. 뿌리를 못 내렸네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나오죠. 지장간에 이게 지장간의 영역인데 지장간의 영역이죠. 이게 지장간. 이 지장간의 영역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을 말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늘이죠. 땅이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이 농부한테, 이게 이제 농부예요. 사람. 원래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 땅, 지장간.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세 개의, 이렇게, 사주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글자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게 하늘, 사람, 땅이에요. 지장간이. 이게 천, 인, 지. 예요. 이게 역할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여기는 천간, 지지, 지장간 이렇게 나누지만 역할로 따진다면 천간이 하늘이고 지장간이 사람이고 지지가 사람이고 지장간이 땅이에요. 농사를 예를 들을게요. 하늘에서 농부한테 야 농부야 봄 됐으니까 너 농사 지어야 되지 않나? 농사 지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날씨의 변화를 일으켜요. 하늘이. 막 추웠다가 겨울이어서 추웠다가 봄이 되면 날씨를 따뜻하게 하고 비도 좀 뿌려주고 햇볕도 좀 강하게 해주고 그러면 농부가 봄이 왔구나 하늘을 보고서 봄이 왔구나 그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원리가 지금 이게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도. 이거 도학을 해야지 이런 원리를 알 수 있는데, 하늘은 시를 말해요, 시. 하늘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고요. 하늘은 때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인간은 때를 보고서 뭐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 시를 알아도 행하지 못해요. 수행을. 만약에 이제 봄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없다. 치명적이에요. 땅을 사람이 손으로 갈 수 없어요. 땅 가는 거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근데 시골에
옛날에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소가 없으면 빌려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봄이 돼가지고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소가 없다, 그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빌려서 해야 돼요.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가.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이제 깊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때라는 거는 뭐냐면 성사를 말해요. 하늘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행할 거를 다 행하고 나서 성사 여부는 하늘에 묻는다. 그러니까 일은 사람이 하지만 성사는 하늘이 시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성사를 시키는 게 때예요. 시. 즉 성사라는 거는 때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 벌린다고 그게 성사가 되는 게 아니고 딱 때가 돼야 성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려고 중국집을 열었어요. 장사를 이제 돈을 벌어보려고. 근데 IMF가 딱 터졌어요. 열자마자 망했겠죠. 이게 때를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때. 성사는 하늘이 시키는 거고, 어떤 식으로 성사를 시키냐 하면 때로서 성사시켜요. 때로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한 얘기는 굉장히 지금 깊은 내용인데, 때로서 성사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로서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은 인간한테 야, 너 내가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하늘이 얘기를 했다면 때로서 성사를 시키는 거지, 나한테 없던 능력을 줘가지고 뭐 너 그거 할 수 있게 내가 슈퍼맨처럼 내가 힘을 엄청나게 세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가 그거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능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때로서 성사를 시킨다 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러니까 때를 맞춰야 돼요. 인간이 뭐를 하고 싶으면 때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가진다고 성사되는 게 아니라 때를 맞춰야 성사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어려운 얘기죠. 근데 지금 이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관운하고 직장운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면 내 지장간이 없다는 건, 지장간은 나의 역할을 말하고 나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 못하고 내가 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나를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한다는 건 내 사주에서 내가 주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즉 이렇게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리면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조력자.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전부 비서를 둬요. 왜 비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못하니까 항상 이 수행비서, 원래 재벌 회장들이 비서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벌 회장들이 이렇게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항상 비서를 데리고 다녀요. 이 사주가 그래요. 혼자서 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못하니까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닌다든지, 뭐 혼자서는 뭘 못해요. 사업이라든지 이거 혼자서 못해요. 이 부분이 취약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리면 내가 남한테 주질 않아요. 이게 지장간으로 내려오는 사주에 있던 이걸 이제 비견이 되는데, 비견이 없다는 거잖아요. 비견은 뭐냐면 공유를 말해요. 내가 남하고 같이 쓰다. 그런데 비견이 없으면 공유를 안 하고 같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 나만 쓸 거야. 다른 사람 내 거 쓰지 마.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 거 안 쓸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별이 명확해요. 이 사주는. 자기 거 남이 함부로 쓰면 굉장히 화를 낸다든지,
자기도 남 거 안 쓰고 자기 거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일 거라는 뜻이에요. 성격이. 딱 네 거 내 거를 명확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비견이 없으니까 자기 거를 남한테 안 쓰게 해요. 그러면 비견은 공유고 나눠주다. 공유니까 나눠주다죠. 함께 쓰다. 자기 걸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가 재물복이 괜찮아요. 의외로. 돈을 안 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뭐 깍쟁이라든지 돈 꿔달라면 안 준다든지 꼭 이런 식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걸 안 뺏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복이 의외로 또 좋아요. 의외로. 그래서 금전운이나 재물복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렇다 치고 이 겁재도 뿌리를 못 내렸어요. 여전히 이 겁재도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근데 겁재는 돈이에요. 겁재 이꼴 돈. 이 말은 뭐냐면 돈이 항상 천간에 있는 건 내가 보고 겪는 거예요. 늘상 내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내 눈앞에 계속 보인다는 뜻이에요. 천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나는 돈을 써야 되고 돈을 만져야 되고 돈과 관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란 뜻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겁재가 뿌리를 못 내리면 내가 돈은 많이 보고 만지지만 내 돈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처분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뿌리가 없으면 처분권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만진다 하더라도 내가 처분을 못해. 즉 그 말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돈을 벌어도 내가 쓰기보다 남한테 가요. 또는 돈이 들어온다 해도 이거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고 돈에 대해서는 처분권은 없어요. 이 사주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재물복이 없는 거는 아닌데 돈이 있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떤 재물복으로 사냐면 내 돈이 아니지만 왜 떡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떡 만지다 보면 떡고물 손에 묻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돈을 만지겠지만 그럼 얘를 통해서 떡고물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 돈을 만진다면. 그러면 언제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좀 운이 좋겠느냐. 이 비견이 뿌리를 못 내리면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혼자서 뭘 못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혼자서 할 때는 없겠느냐. 아니, 운이 오면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뭐냐면 운에서 비견이 지장간으로 내려올 경우, 이 사주가 이제 운에서 지장간으로 비견이 내려올 경우가 뭐냐면 이제 이 신이 내려와야 돼요. 신. 그러면 운에서 어떨 때가 신이 있냐면 유년 지장간이 경신이죠. 경신. 그러면 신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요때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제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나 혼자서는 뭘 못했는데 요럴 때는 내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뭘 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변동이 일어나요. 무슨 변동이냐면 직장에 대한 변동, 집에 대한 변동, 요게 일어나요. 그래서 구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딱 요럴 때, 또 집에 대한 매매를 하고 요럴 때 내 마음대로 고집을 펴서 내가 혼자서 해요.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 말고도 또 있죠. 신이 내려올 때가 언제냐면 임도 있죠. 임도 아니 술이 있죠. 술도 신정무가 있죠. 요 신이 술년에 신이 또 내려오니까 요때도 내가 집이나 직장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축년이 있죠. 축년은 개신기. 이때도 내가 마음대로 이직이나 구직을
고집을 피워서 혼자 해요. 독단적으로. 요럴 때 외에는 이직이나 구직, 지배 매매 이런 거 나오면 못해요. 혼자서. 그럼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언제 오겠느냐. 신년이 올 때 오겠죠. 요럴 때 집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고 직장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니까 올해가 계사년이죠. 사는 지장간이 기경병이에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수가 없어요. 못해요. 올해는. 일단 이제 질문이 그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이 계사년이니까 올해 이 신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올해 못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 움직이는지 한번 넘어가 보죠. 한국에 올 수 있다면 내년에 신이 삼합으로 내려왔네요. 삼합은 이 기운이 들어와요. 이 술이. 그러면 술의 지장간도 당연히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집이나 직장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 한국에 언제 와요? 그러면 내년에 이분 올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처분권.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올지 말지 성사 여부는 얘네들이 결정을 해요. 그거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설명을 해야죠. 이 겁재가 뿌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이 처분권인데 처분권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렸으면. 그러면 지장간으로 경이 올 때 내가 돈에 대해서 처분권이 일어나요. 즉 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돈 생기면 이렇게 경이 지장간으로 운이 들어올 때 내가 돈을 비로소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런 뜻이에요. 처분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올해 계사년에 그거는 들어왔어요. 올해가 계사년인데 여기를 볼게요. 올해가 계사년인데 기경병. 요 경은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이게 겁재인데 겁재니까 이게 돈이에요. 돈에 관해선 처분권이 올해는 생겼어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돈 쓴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쓰고 싶은 대로 올해 돈 쓸 수 있는 처분 권한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비겁이라는 비겁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나니까 이건 비견도 아니지만 요게 이제 겁재잖아요. 나하고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르죠. 그러면 이 비겁은 동기간을 의미해요. 동기간이에요. 이게 비견일 수도 있고 겁재일 수도 있어요. 그럼 동기간인데 비견과 겁재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제 의리로 맺어진 동기간, 친구. 동기간이나 친구를 말해요. 동기간이라는 건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댁의 같은 동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신호 옳게 이런 사이. 근데 이제 비견은 이제 의리로 맺어지는 동기간, 겁재는 이권관계, 이익으로 맺어진 동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겁재가 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친구나 동기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나 동기간은 전부 이익에 의해서 맺어진 친구나 동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친구든 동기간이든 있으면 전부 만나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지금 장사 될 만한 뭐 이걸 어디 투자하면 돈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 돈 좀 꿔줄래? 뭐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찾아온다든지 친구나 동기간이 전부 이권 때문에 지금 만나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면 내가 처분권이 없어요. 얘를 마음대로 못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망스러워질 일이 많아요. 원망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돈 달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얘를 쫓아버리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동기간이 형제나 뭐 친구나 이렇게 야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좀 꿔줄래? 이 애를 어떻게 뛰어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처분권이 없으면 이게 원망스러워요. 막 싸움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형제나 동기간이 돈 문제로 의리가 상하기 쉬운 거예요. 이러면 동기간이나 친구가 비견이나 겁재가 뿌리가 없으면 의리 상하기 쉬워요. 다툼 같은 거. 왜 형제들끼리 의리 끊고 살고 뭐 이러는 집안들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비겁이 천갈이 있는데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컨트롤을 못해요. 이러다 보면 원망스럽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 여자분이 사주가 관운도 좋고 직장운이나 지분도 좋은데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분이 단점이에요. 이제 질문이 지금 이제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신이 내려올 때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갑오년에 이제 갑오년에 이건 너무 길어요. 운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건 운에 대해서 지지에 깔리는 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금 좀 걸리니까 10분 쉬었다 할게요.